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전거 사이즈 측정, 사이즈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 심지어는 자전거도 아직 사기 전인데 저한테 먼저 피팅부터 받으려고 전화하시는 분에게 피팅 받고 자전거를 사겠다.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몰라서 피팅 먼저 받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샵에서 피팅을 먼저 하고 자전거를 판매를 하는 게 절차죠. 제가 앞으로 자전거 샵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전거 피팅 아카데미도 제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샵을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피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샵 하시는 분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거는. 선수생활 하다가 자전거 샵을 하는 제 동기들도 있고요. 제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수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 자전거 피팅 잘 못해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어떤 경험, 노하우에서 나오는 피팅은 잘할 수 있지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장비 좋은 거 대기업에서 만든 피팅 장비 쓴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이다. 그것만 가지고 과학적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피팅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사이즈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자전거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비싼 자전거? 샵에서 추천하는 자전거? 친구가 타니까 나도 똑같은 거 타면 되겠지. 뭐 그렇게 선택하면 됩니까? 우선 내가 어떤 종류의 자전거를 살까에 대한 어떤 결정부터 해야 돼요. MTB를 살 건지, 사이클을 살 건지, 트라이애슬론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선수다. 그러면 뭐 TT, 아니면 내가 뭐 도로 선수다, 산악 선수다. 뭐 여러 종류의 어떤 자전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전거를 탈 거미죠. 그 다음에 그런 자전거를 선택했다면, 사이즈 선택했다면 똑같은 자전거 종류지만 또 피팅에 따라서 뭐 추발형, 선수 자세가 나올 수도 있고 동호인 자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팅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자전거지만 어떤 예를 들어 경륜 자전거는 똑같은 어떤 어디입니까? 코렉스 나온 어떤 똑같은 재질의 자전거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 시합하다 많이 넘어지고 하거든요. 튼튼한 자전거를 타야 돼요. 그리고 공정성 때문에 어떤 선수는 1000만원짜리, 어떤 선수는 100만원짜리 자전거 탄다. 무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공평한, 공정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재질의 자전거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어떤 선수는 선행형, 지구력형, 어떤 선수는 추입, 마지막에 힘을 쓰는 선수, 단거리형. 뭐 선수마다 안장, 위치, 피팅 다 틀려요. 그래서 피팅이 필요합니다. 내 근력 스타일, 내 체력이 지구력형이다. 그리고 내가 주로 하는 라이딩이 장거리다. 그러면 장거리에 맞는 피팅. 나는 좀 단거리, 짧은 거리 타면서 좀 파워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맞는 피팅. 그래서 피팅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 또 피팅. 왜냐? 부상 부위에 부하가 안 가는 피팅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재활 차원에서 하는 사람한테 정석, FM 피팅을 제공한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피팅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자, 자전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자전거 사이즈죠.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냥 키 어느 정도니까 너는 M 사이즈, 너는 S 사이즈 써. 일반 동호인분들이 자전거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내 키가 이랬는데 과연 이거 타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자전거 프레임의 중요한 사이즈를 선택할 중요한 부분이 뭐냐? CC. 도로사이클을 예를 들었을 때 요 BB라고 하죠. BB 중심에서부터 CC, 요 탑 튜브 중심까지 가운데 만나는 지점까지가 오는 CC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트 프레임, C튜브의 높이입니다. CC. 다시 말할게요. BB 중심에서 탑 튜브 중심 요까지 거리, 이게 CC입니다. 그리고 탑튜브는 헤드 튜브 중심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요 C포스터 요 앞부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요 중심까지 하는데, 일단은 온라인상에 나온 거는 요 C튜브, C포스터 요 앞부분까지로 갈게요. 요 부분부터 요 헤드 튜브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탑튜브 길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이 탑튜브하고 요 C튜브 요 길이, CC하고 요 TL 요 길이가 자전거 프레임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고르라면 저는 CC를 말하겠습니다. 이게 안장 높이를 결정하거든요. 안장 높이. 너무 작은 CC의 자전거를 구입했다. 근데 안장을 끝까지 뽑았는데도 낮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프레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CC가 가장 중요한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팅할 때 중요한 어떤 재원, 이 안장 중심에서부터 핸들 스텝 앞부분, 요 중심까지, 요 길이, 오버롤 리치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이거의 가장 시작점은 탑튜브가 되겠죠. 탑튜브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 길이가 적당하게 나옵니다. 탑튜브가 너무 길다. 물론 핸들 스템을 작은 걸 쓰든지 안장을 앞으로 당겨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요 무릎 위치가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신체에 맞는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사이즈 측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CC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구입하기 전에 그다음 탑튜브 길이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기본은 자기의 신체 사이즈를 알고 그 신체 사이즈를 토대로 해서 나에게 맞는 CC와 나에게 맞는 TL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샵에 가서 저는 CC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 맞는 사이즈를 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MTB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MTB는 약간 모양이 틀리죠. 프레임 모양이. 그래서 MTB의 CC는 BB 중심에서부터 마찬가지로 탑 튜브 중심까지 요게 CC입니다. CC고, 그 다음에 탑 튜브는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되죠. 수평선으로 껐을 때 이 앞부분 C포스터 앞부분부터 요 헤드 튜브 중심까지 거리, 요게 탑 튜브입니다. 탑 튜브 CC. 마찬가지로 오버렐 리치 안장 중심에서 핸드 스템 중심까지 오버렐 리치 요 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자전거 제조사마다 그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자전거 뭐 브랜드 사이트에 가니까 내 사이즈가 요건데, 또 다른 어떤 자전거 브랜드 사이트에 가니까 또 요거다. 그래서 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신체 사이즈를 토대해서 자동적으로 CC나 TL을 구하는 기준은 뭐냐? 요겁니다. 르몽드 공식. 그 다음에 동적 피팅 재원, 그 다음에 리트러스 제공하는 재원, 이 세 개를 토대로 해서 자전거의 어떤 사이즈를 정할 수 있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신체 사이즈 측정 재원표가 있어요. 엑셀로 된 거. 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자전거 피팅을 치면 아마 딱 나올 겁니다. 신체 사이즈 입력하면 자동으로 쫙 나오는. 그래서 CC하고 아까 말했던 TL만 딱 가져가서 이 사이즈 주십시오 하면 샵에서 아마 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는 것보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자기가 잘 알죠. 이 자전거가 좀 큰 것 같다, 작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토대로 해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의 신체 사이즈를 알고 있고
재원을 자동적으로 산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그 자전거 사이즈가 나왔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아까 CC는 어떻게 구하느냐? 인심에 0.66을 곱하면 그 CC 길이가 나와요. 인심에다가 0.66을 곱하면 CC가, 이거는 이제 사이클, 도로 사이클을 예를 들게요. 도로 사이클. CC, 인심에다가 0.66을 곱하니까 CC가 나오고, MTB 같은 경우는 아까 CC가 좀 작았죠? 프레임 모양이, 예, 작았죠? 마이너스 12를 하면 돼요. 기존 경주형 CC 인심에다가 0.66을 곱한 데서 마이너스 12를 하면 MTB CC가 나온다. 그래서 CC 사이즈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탑튜브. 탑튜브는 어떻게 구하느냐? 탑튜브는 좀 복잡하네요. 윗몸. 아까 앉아서 요 쇄골까지 높이 쟀죠. 윗몸. 곱하기 0.7525. 그 다음에 아래팔. 벽에다가 딱 팔꿈치를 대고 쟀던 그 길이. 아래팔 길이에 0.078. 그 다음 전체 팔. 벽에 기댄 상태에서 팔 뻗었을 때 그 길이. 곱하기 0.07. 그게 마이너스 1. 하는 게 프레임 사이즈, 상파이프. 상파이프는 아까 도로 사이클하고 MTB 사이클 거의 동일한 어떤 측정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구합니다. 계산이 안 되면 인터넷 보면 자동으로 산출하는 그 제어표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전거 구입할 때는 CC하고 탑튜브가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자전거 피팅을 해야 되잖아요. 피팅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오버렐 리치. 아까 안장 중심에서 핸들 스템 앞부분 중심까지를 했죠. 그 오버렐 리치가 중요한 제원입니다. 오버렐 리치. 그 다음에 안장 높이죠. BB 중심에서 안장 최상단까지 그 길이 안장 높이. 자, 먼저 오버렐 리치는 어쩌고 하느냐? 윗몸에 전체 팔을 더해요. 그걸 나누기 1을 해서 구한다. 경주형은. 윗몸. 앉아서 쇄골까지 높이죠. 그 다음 전체 팔. 벽에 기댄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전체 팔 길이. 그걸 나누기 2한다. 더한 걸 나누기 2한다. MTB는 어떻게 구하느냐? 윗몸의 팔 길이. 팔 길이는 아까 뭐랬습니까? 요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여기까지 순수하게 팔 길이만, 네, 하고 그 나누기 2한데 더하기 4를 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MTB의 어떤 오버렐 리치가 나옵니다. 오버렐 리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안장 높이죠. 안장 높이도 자전거 피팅에서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안장 높이.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안장 높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 BB 중심에서부터 안장 최상단까지를 하느냐, 아니면 페달 중심에서부터 안장 최상단까지 하느냐를 보는데, 먼저 제가 이제 PKJ 자전거 피팅에서 하는 거는 BB 중심에서부터 안장 높이까지 최상단까지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심에다가 883을 곱한다. 피팅할 때 르몽도 공식입니다. 인심에다가 0.883을 곱하면 안장 높이 BB 중심에서 최상단까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달 중심. 우리가 크랭크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크랭크 사이즈가. 페달 중심은 크랭크를 반영한 어떤 안장 높이죠. 페달 중심에서부터 안장 최상면.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요거와 같이 PB 중심에서 C튜브를 따라서 안장 끝까지 가는 어떤 측정을 하는 그 방법이라면, 위에 했던 페달 중심에서부터 안장 최상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페달에서 C튜브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안장 최상면하고 연장선에서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예, 인심에다가 1.09를 곱한 값이 그 높이라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BB 중심에서 안장 최상단까지는 C튜브를 따라서, 이렇게 C튜브를 따라서 재는 거라면, 페달 중심에서부터 안장 최상면은 수직으로 올라가요. 수직으로 올라가서 안장 최상단하고 연장선 상의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 그 높이는 인심의 1.09를 곱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재원이 산출되고, 여기서 피팅에서 중요한 거는 오버렐 리치하고
안장 높이라고 했죠. 그리고 PKJ 자전거 피팅에서는 안장 높이 중에 비비 중심에서부터의 높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조사마다 웹사이트에 보면 자전거 사이즈를 신체에 맞게끔 올려놨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키가 180입니다. 그리고 인심이 84예요. 182인데 인심이 84인데 이쪽이 더 가깝죠. 177 사이즈의 어떤 길이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 조정을 할 때 저한테 적합한 사이즈는 560이었어요. 56 사이즈. 56 사이즈. 근데 인심이 86이라 나오잖아요. 약간의 2cm라는 건 엄청난 차이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참 자전거 프레임을 선택할 때 무작정 웹사이트에 있는 어떤 제조사의 어떤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80인데 몇 인치? 17인치 M 사이즈, 17인치 L 사이즈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540에서 560인데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자기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측정 값에서 이제 재원을 산출하는 거죠. 러몽드 공식을 통해서 뭐 인심에다가 0.883을 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식을 대입시켜서 CC와 KL을 구해가지고 샵에 가서 구입하시면 아마도 보다 더 정확한 자기 신체에 맞는 자전거 프레임, 자전거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를 선택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